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때 품사 배웠었고, 지난 시간 두 번째 시간 때 형식까지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영어 문법이 가지고 있는 이 틀은 다 배운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할 거는 이제 각자 그 품사 우리 배웠던 거 있죠. 명사, 형용사, 동사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한 단어로 명사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게 명사 뭐 구, 명사 절 해갖고 다양한 종류로 펼쳐지거든요. 기본적인 틀은 우리가 다 배웠는데 이 펼쳐지는 것들을 하나씩 배우면서 채워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은 제 동사 부분에 대해서 볼 건데 되게 쉬운 겁니다. 시제 할 거예요. 그래서 시제는 아마 대다수 학생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처음 들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짚어가면서 리마인드하고 그리고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 좀 짚는 거 위주로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시제 바로 가보시죠. 우리 동사를 배웠었을 때 이거 개념 기억나세요? 동사가? 품사 시간에는 동사가 움직일 동자를 써가지고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품사로서 동사의 개념이고 문장 성분으로서는 동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앞에 나오는 주어의 움직임을 동사라고 부릅니다. 주어 얻는 이가 동사 하다라고 해석되니까 얘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나타내는 게 문장에서 동사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시제는 뭔데? 이 움직임이 언제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뭐 현재 지금 일어난 건지 아니면 과거에 일어났던 건지 미래에 일어날 건지 뭐 이렇게 기본형도 있지만 조금 나아가서는 지금 진행 중인지 과거에 진행 중이었는지 또는 과거에 이미 완료가 되어 있었는지 미래에 완료될 건지 이런 것들을 시제라고 표현합니다. 혹시 영어에 몇 가지 있는지 아세요? 이 시제가? 어디서 이제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12시제가 있다고들 합니다. 어, 기본형 3시제, 그 다음에 진행형, 완료형, 그리고 완료 진행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12개 중에 맨 마지막에 언급된 완료 진행 이런 거는 사실 거의 쓰이지가 않습니다. 독해에서도 잘 나오지 않고 문법 문제로도 거의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제는 오늘 9개 빠르게 끝낼 겁니다. 쉬워요. 바로 보시죠.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기본형 3시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동사에다가 어떤 형태를 변환해갖고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들인데 먼저 과거 시제부터 볼게요. 동사에 보통 뒤에 ed를 붙여주는 게 일반적인데 모든 동사가 그렇진 않죠. 예를 들어 sit이란 동사는 이거 3단변화 알고 계세요? 과거형이 sit으로 ed를 붙이지 않고 이렇게 쓰는 불규칙 동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이한 몇 개의 불규칙 동사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ed를 붙여서 과거 시제를 표현하고요. 해석이 중요하죠. 군더더기가 붙지 않고 뭐뭐 했다라고 하셔야 돼요. 뭐 했었다 이렇게도 하지 말고 그리고 영어 해석할 때는 존댓말을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뭐 했, 했었다 뭐 했다 그냥 깔끔하게 그냥 했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존댓말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딱 두 글자로 표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뭐 했다. 그 다음 제일 많이 쓰는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는 기본적으로 동사 원형을 쓰는데 이 주어 자리에 온 명사에 따라서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여가지고 이걸 뭐 한다고 하냐면 수일치 시킨다고 합니다. 주어에 수일치를 시켜서 원형을 쓸 때가 있고 s나 es를 붙여야 될 때가 있죠. 언제 원형 쓰죠? 주어 자리에 온 명사가 복수일 때는 원형을 사용해주고 그 다음에 단수인 경우에는 동사에다 s나 es를 붙여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해석은 똑같아요. 뭐뭐 했다라고 한 글자만 했으니까 현재 시제도 뭐뭐 한다, 뭐 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세 번째 미래 시제 바로 볼게요. will에다가 동사 원형 또는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데 shall에다가 동사 원형을 쓰기도 합니다. will이나 shall에다가 동사 원형을 써서 표현을 하고 해석은 할 것이다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뭐 어려울 게 없죠. 바로 예문 볼게요. 우리 저번에 분석하는 방법 배웠었는데 한 번만 리마인드 할게요. 문장 분석할 때 계속 이렇게 할 건 아닙니다만 처음에 연습할 때는 요 순서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자마자 바로 그냥 해석을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품사부터 분석을 하고요.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품사를 분석하면서
전명구나 부사 같은 게 있으면 우리 괄호를 치자고 했죠. 그다음 세 번째, 이걸 다 해놓고 요까지 끝난 상태에서 영어 문장이 아니라 이 품사를 보면서 그때 형식을 분석하시는 겁니다. 오늘이랑 아마 다음 시간 정도까지는 이렇게 할 거고,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두 개를 덜어내기 시작할 거예요. 연습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나서 형식까지 완료된 상태로 마지막에 이거 다 되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요 순서로 해보죠. 품사부터 먼저 본다. The commit, 위원회는 명사일 거고, consider, 동사인데 현재 시제네요. 주어에 나온 commit란 애가 s가 딱히 붙어있지 않은 단수 명사기 때문에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여준다는 겁니다. 수일치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the proposal, 제안이라는 명사죠. a threat, 여기도 명사네요. 그리고 to their autonomy는 전치사니까 열고 닫아주면 NVNN으로 나왔네요. 뭐뭐 될 수 있죠? 형식이 바로 지난 시간에 한 건데 equal인지 equal이 아닌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럼 이때는 약간 가짜로 해석을 한번 해볼 수밖에 없죠. 위원회가 고려하는데 그 제안이 위협이라고 고려한다가 되니까 equal이 성립이 됩니다. 그럼 equal이 성립이 되니까 이때 형식 분석은 어떻게 하냐? 얘를 목적어, 얘를 목적격 보어로 보죠. 물론 앞에 있는 당연히 주어 동사가 될 거고요. 그럼 해석 한번 해봅시다. 보통 오형식은 O를 OC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그 위원회는 고려, 현재 시제니까 한다라고 나와야 돼요. 깔끔하게. 그 위원회는 고려한다. 그 제안을 위협이라고 고려한다. 뭐에 대한? 그들의 자율성에 대한. 어렵지 않죠? 두 번째 바로 해볼게요. The manager, 명사, will give, 동사, the new employees가 명사일 거고, detailed instruction, instruction 지시사항이라는 명사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전면구로 떼주고 나면 똑같네요. NVNN, new employee랑 instruction, 이거 사람이니까 지시사항이랑 같을 수 없겠죠. 그러면 얘는 간접 목적어, 얘는 직접 목적어가 됩니다. IO에게 DO를 V하다라고 해석되니까 해석 바로 해볼게요. 그 매니저는 will give, 해석 잘해줘야 돼요. 지금 시제 파트 하는 거니까 줄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매니저는 줄 것이다. 새로운 employees, 이거 직원이에요? 사장이에요? 일단 뭐 해석은 new employee들에게 디테일한 지시사항을 줄 것이다. 그들의 첫날 이렇게 될 건데 이거 직원이에요? 사장이에요? 은근히 헷갈려요 저거. 외우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 단어가 어디서 출발했냐면 employee라는 동사에서 출발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용하다. 근데 이 동사에다가 뒤에 어떤 전미사가 붙어서 새로운 단어가 될 때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 동사에다가 뭐가 붙을 때가 있냐? 이 동사에다가 뒤에 ER이 붙을 때가 있어요. VER.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영어에서 이 동사 하는 사람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뭐 하는 사람? 근데 반면에 저기 있는 employee처럼 이 동사에다가 ER을 붙이지 않고 VEE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될까요? 뭐뭐? 당하는 사람 정도로 해석하면 거의 맞습니다. 뭐뭐 당하는 사람. 그러면 고용하다니까 고용을 하는 사람은 사장님이에요? 직원이에요? 이게 사장 정도가 될 거고 고용주. 그리고 고용을 당하는 사람이 우리말로는 피고용인 또는 직원이라고 하죠. 이 동사에다 ER이 붙거나 EE가 붙는 건 대다수가 이렇게 단어가 형성이 되니까 이거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인터뷰라는 동사가 있죠. 인터뷰하다. 뭐 예를 들어 아이유님이 유퀴즈에 나왔다. 그럼 이제 유재석님이 아이유님을 인터뷰하겠죠. 유재석님은 그러면 인터뷰어예요? 인터뷰이예요? 유재석님은 ER이 될 거고 인터뷰어. 아이유님이 인터뷰이가 되겠죠. 할 수 있겠죠?
er이나 e가 쓰인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다. 새로운 직원들에게 디테일한 지시사항을 줄 것이다. 매니저가 그들의 첫날에. 세 번째 바로 the atmosphere, 대기라는 뜻도 있고 분위기라는 뜻도 있어요. 이거 맥락을 좀 봐야 되는데 in the conference room은 전면구일 거고 became increasingly tense. 얘는 부사인데 tense라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A가 되고 접속사절은 열고 닫아줄게요. 보통 여기 접속사절 열고 닫고 끝내는 사람들도 많은데 여기도 분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discussion progress. 명사 하나, 동사 하나니까 얘는 그냥 바로 해버리죠. 일형식 문장일 거고요. as절 안에는. 그리고 as절 바깥에 주절에는 명사, 동사, 형용사니까 이거 몇 형식이죠? 명사, 동사, 형용사? 헷갈리시면 안 돼요. 주어, 동사, 형용사의 역할은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보어 역할을 할 수도 있었죠. 이 형식이죠. 그럼 바로 해석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동사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그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became increasingly tense. 긴박하게 되었다가 좋겠네요. 과거 시니까. 긴박하게 되었다. as는 뭐뭐 함에 따라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분위기가 긴박해졌다. 어렵지 않죠? 이 정도로 하고 기본형 3주제는 빨리 마무리하고요. 진행형 봅시다. 진행형이라는 건 이제 기본형이랑 마찬가지로 현재, 과거, 미래로 나뉘게 되는데 기본적인 형태가 어떻게 되냐? 비동사 뒤에 ing를 씁니다. 이 ing는 우리 ing로 된 거 경우의 수가 2개 있었는데 명사로 쓰이면 동명사가 될 거고요. 형용사로 쓰이면 현재 분사가 될 건데 여기서는 진행형에서 ing는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로 봅니다.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ing가 들어있으면 이걸 우리가 진행 시제라고 부르고 그러면 시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럼 진행인 건 알겠는데 현재, 과거, 미래는 어떻게 표현할 거야? 현재 진행, 과거 진행. 얘는 안 바뀌어요. ing는 그냥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고 뭐가 바뀌냐면 앞에 비동사의 형태가 바뀝니다. 시제에 따라. 이 비동사가 만약에 과거 진행을 의미하고 싶다. 그럼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써주고 현재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현재 시제에 비동사를 써주고 미래를 쓰고 싶다 하면 will be가 되겠죠. 빠르게 하나씩 볼게요. 과거 진행부터 우리 비동사 과거 시제를 어떻게 쓰죠? 2개입니다. 주어가 단수인 경우에는 was라고 쓸 수 있고 주어가 복수라면 were이라고 쓰죠. 조금 특이한 건 우리가 아까 일반 시제일 때는 그러니까 일반 동사로 그냥 과거 시제를 나타낼 때는 과거 시제에서 수일치를 맞추지 않았거든요. 그냥 현재 시제인 경우에만 SES를 붙여줬었지 과거 시제에서는 수일치를 맞추지 않았었는데 이 과거 진행, 다시 말해 비동사를 쓸 때는 수일치를 맞춥니다. 과거 시제에도. was, were, ing 정도 될 거고요. 해석은 요게 좀 중요해요. 중이라는 게 들어가야 해석이 편합니다. 뭐뭐 하는 중이었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이게 학생들한테 제가 매주 구문 시험을 써서 이제 내봐라라고 하면 뭐라고 쓰는 친구들이 많냐면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요 해석보다는 이 진행 시제는 꼭 중이라는 글자를 살려서 해석하는 게 가장 느낌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뭐 했다라고 해도 되는데 하는 중이었다라고 한 거 자체가 일단 조금 그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강조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석할 때 그냥 하고 있었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는 중이었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그 영어 그 원어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게 되겠죠. 강조를 살려서. 두 번째, 현재 진행입니다. 비동사가 현재 시제로 쓰이면 될 텐데 어떻게 쓰죠? 몇 개? 경우의 수가 3가지 나옵니다. am, is라고 쓰고 어떤 경우에 am을 쓰냐? 얘는 한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어요. 주어가 I인 경우에만 am을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are는 언제 쓰냐? 주어가 복수일 때 그리고 is는 단수일 때 사용하죠. 과거 진행이랑 비교했을 때 그럼 현재 진행은 해석 어떻게 될까요? 뭐뭐 하는 중이다가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자를 살리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미래 진행. 바로 보면 얘는 will 다음에 비동사를 그냥 그대로 씁니다. 왜냐하면 이 will, 뭐 shall, can, may 이런 애들 우리가 조동사라고 부르는데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의 원형을 써야 된다라는 문법적인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am, are, is, was, were 다 비동사는 맞긴 하지만 이거 전체의 원형이 다 be거든요. 그래서 원형 그대로 will be ing라고 쓰고 그럼 해석 어떻게 될까요? 뭐뭐하는 중이었다, 뭐뭐하는 중이다, 뭐뭐하는 중일 것이다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중자를 붙이는 게 가장 좋은 해석입니다. 예문 바로 볼게요. researchers 명사. 요거 이제 분석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행형인 경우에는 이 비동사와 ing를 합쳐가지고 이걸 그냥 한 덩어리로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 문법적으로 안 헷갈리거든요. 이 비동사에다가 쌤 뒤에 현재 분사니까 이거 이 형식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합쳐서 하나의 동사를 이루는 동사구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 또 데이터 명사네요. when절은 부사절이니까 열어주고 여기도 따져볼게요. the system 명사, suddenly는 부사, crash it 동사네요. 그러면 일단 주절부터 끝내봅시다. researcher랑 데이터라는 건 절대 equal이 성립될 수 없으니까 주어 동사에다가 목적어가 될 거고요. 왼절에서 the system, crash it 이건 그냥 주어 동사네요. 이 형식 해석해볼게요. 그 연구자들은 were analyzing 분석하는 중이었다. 그 데이터를 언제? 그 시스템이 갑자기 고장났었을 때. 2번 바로 봅시다. She 명사 is preparing 합쳐서 한 단어로 본다고요. 동사 a presentation 명사 for tomorrow's meeting at the moment. 전면구 떼고 나면 she랑 presentation이 같을 순 없으니까 이제 이런 거 훅훅 되죠.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 문장이 될 거고요. 그녀는 준비하는 중이다. 준비하는 중이다. presentation 발표를 내일 미팅을 위한 발표를 준비하는 중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다음 by this time next week 이거 다 전면구로 보세요. we 명사 will be traveling 덩어리가 조금 길어졌죠. will이라는 조동사에다가 bing가 합쳐진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합쳐서 동사 하나로 봅니다. 이따가 할 건데 조금 더 길어져요. 완료 시제 가고 그 다음에 완료에다 수동까지 얹어지면 이 덩어리가 한 대여섯 개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냥 다 합쳐서 하나의 동사로 본다. 명사, 동사, 그 다음에 through는 전치사예요. The mountains of Switzerland 이렇게 날려주면 이건 그냥 1형식이네요. 주어, 동사. 해석은 by this time next week 다음 주 이 시간쯤 우리는 이동하는 중일 것이다. Through the mountains of Switzerland. 스위스에 있는 산맥들 여기저기를 이동하고 있는 중일 거다. 여기를 거쳐 이동하고 있는 중일 거다가 되겠죠? 쉽죠? 시제가 되게 쉽습니다. 뒤쪽에 주의할 거 조금 몇 개만 빼놓고는 다 되게 쉬워요. 그 다음 완료형. 우리 시제 9개 하자 그랬는데 벌써 6개 끝났고요. 그 다음 3개입니다. 완료형은 진행형이랑 마찬가지로 덩어리가 두 덩어리가 됩니다. 이거 합쳐서 하나의 동사로 취급하고요. 아까 진행형에서는 현재 분사가 왔는데 완료형은 have에다 pp를 써주고 이때 똑같아요. 아까 진행형에서 ing가 고정되고 비동사가 움직였던 것처럼 완료형도 얘가 변합니다. have를 갖다가 과거로 쓰면 과거 완료, have를 현재로 쓰면 현재 완료, 미래로 쓰면 미래 완료가 돼요. 바로 볼게요. 현재 완료부터 봅시다. 주어가 단수인 경우에 has라는 꼴로 쓰고 주어가 복수인 경우에는 have를 써서 has, have, pp를 현재 완료라고 하는데 해석이 중요해요. 뭐뭐 해왔다가 가장 좋은 해석입니다. 지금 복습 한번 빠르게 할게요. 아까 기본형 3시제 해석 다 기억나요? 현재는 뭐뭐 한다, 과거는 뭐뭐 했다, 미래는 뭐뭐 할 것이다. 진행형 3시제 현재 진행 뭐뭐 하는 중이다,
과거 진행 뭐뭐 하는 중이었다. 미래 진행 뭐뭐 하는 중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3개. 현재 완료 뭐뭐 해왔다. 이게 가장 좋은 해석이에요. 물론 약간 맥락에 따라서는 했다, 이미 했다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해왔다라는 꼴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이게 조금 중요한데 완료 시제는 시점이 2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나는 살아왔다. 서울에 for 10 years. 10년 동안 살아왔다는 문장이 있다고 칠 때 서울에 10년 동안 살아왔다는 일단 현재 완료 이렇게 썼으면 뭘 암시하냐? 지금 현재에도 살고 있다는 게 암시가 돼 있어요. 지금도 살고 있어, 서울에. 근데 그럼 현재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말이 10년 동안 살아왔다는 게 뭘 또 암시하냐면 지금 기점으로 10년 동안 쭉 살았었다. 그러니까 과거 10년 전에 살기 시작했다라는 이 과거 시제가 하나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현재 완료는 어떤 의미냐? 과거에 시작했던 일이 현재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이렇게 have pp로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시점이 2개 들어간다.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어질 때 완료 시제, 현재 완료 시제로 has have pp를 써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과거 완료. 수일치를 시키지 않습니다. 형태는 그냥 had pp 하나로만 정해져 있고 해석은 과거는 제가 그냥 했다라고 해석한다 했는데 이 과거 완료는 이걸 넣어주는 게 조금 더 좋은 해석 같아요. 뭐뭐 했었다. 나는 서울에 10년 동안 살았었다. 나는 서울에 10년 동안 살았다와 살았었다. 뉘앙스가 약간 다르거든요. 약간 어떤 뉘앙스가 묻어나냐? 현재는 아닐 수 있다는 게 약간 들어가거든요. 했었다. 나는 서울에 10년 동안 살았다라고 하면 뭐 지금 사는지 안 사는지가 좀 불명확한데 비교적 살았었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안 사는 확률이 높아 보이는 표현이에요. 100%는 아닙니다만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는 했었다라고 해석해 주는 게 좋고 얘도 시점이 2개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부터 약간 복잡한 게 있는데 대과거가 들어가죠. 이런 거예요. I had lived in Seoul for 10 years. 이렇게 써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단 과거 완료니까 과거 언제 시점을 딱 짚어서 그 시점에 내가 10년째 살고 있었어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특정한 시점에 10년쯤 살았던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과거 특정한 시점에 이미 10년을 살았다는 얘기는 그것부터 10년 더 전에,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이전에 살기 시작했다는 걸 암시하잖아요. 그럼 아까 여기가 현재였으니까 그 이전 시점을 과거라고 불렀었는데 이제 과거보다 더 이전인 얘는 뭐라고 부를 거냐는 거예요. 과거는 맞는데 이거보다 더 과거니까 이걸 대과거라고 하자. 이래서 과거 완료를 뭐라고 또 부르기도 하냐면 대과거 시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I lived in Seoul for 10 years 써 있으면 나는 서울에 옛날에 10년 정도 산 적이 있어. 이런 느낌에 좀 더 가까워요. 100%는 아니지만 지금은 안 살고 있을 때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느낌 아시겠죠? 옛날에 시작해서 이게 그거보다 조금 더 미래지만 현재보다는 이전 시점인 과거까지 영향을 미치면 이걸 대과거 또는 과거 완료로 표현할 수 있다. 마지막 9번째 시제입니다. 끝났어요. 미래 완료. 영어로는 will have pp라고 씁니다. will have pp. has 쓸 수 없죠. had 당연히 쓸 수 없고. 왜냐면 will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will have pp라고 쓰고 해석이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뭐뭐 했을 것이다 정도로 해석됩니다. 이미 뭐뭐 했을 것이다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예문을 바로 보시면 현재나 미래 또는 과거에 시작한 일이 미래에 끝나는 경우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예문을 보는 게 좀 더 편합니다. 미래 완료 예문 3번째 거부터 먼저 볼게요. By next year. 내년까지. 내년쯤 되면 I 명사
will have completed 세 덩어리지만 하나의 동사로 취급합니다. My military service는 명사인데 나와 내 군복무라는 거는 이퀄이 성립되지 않으니까 삼형식으로 봐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석됩니다. 내년이 되면 I will have completed 나는 끝마쳤을 것이다. 내 군복무를.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있는데 이 현재로부터 12개월 뒤인 next year이 되면 미래가 되면 나는 군복무를 끝마쳤을 거야. 근데 군복무가 요새 제가 알기로 한 18개월쯤 되거든요. 그럼 사실 이 군복무는 언제 시작했냐면 현재 기점부터 과거에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시작한 일이 미래에 끝날 때도 미래 완료를 쓸 수 있고 지금 시작하는 게 미래에 끝나거나 아니면 아직 시작 안 한 일이 미래에 끝난다 하더라도 전부 다 미래 완료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뭐 했을 것이다. 예문 빠르게 볼게요. 첫 번째 명사 had never seen never는 부사예요. 동사 명사 until 열고 닫고 똑같이 여기 명사 동사 나눠주면 travel to 부산은 전명구로 날아가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 주절부터 she가 바다는 아닐 거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고 여기는 일형식 문장이네요. 어렵지 않죠? 그녀는 had never seen the ocean 바다를 본 적이 없었다 정도로 해석해요. 없었다? 뭐 없었었다. 그녀는 바다를 본 적이 없었었다. 언제까지? 그녀가 여행했을 때까지 부산으로. 그러면 물어봅시다. 부산으로 여행을 간 시점과 바다를 보지 못했던 시점에 선후 관계가 있어요. 부산으로 여행을 예를 들어 작년에 갔다고 치면 작년까지는 바다를 본 적이 없었다 이런 말이니까 이 여행한 시점이 과거라고 칠 때 이 had never seen 그때까지는 못 봤다 하는 건 과거보다 더 이전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가 지금 대과거 또는 과거 완료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had pp로 써주고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그냥 과거 시제로 사용하면 안 되겠네요. didn't never see라고 쓰면 틀리겠네요. 과거를 써도 괜찮습니다. 에? 뭐야? 왜 그럼 과거 완료 뭐하러 써? 강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보다 확실히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had pp를 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과거 시를 썼다라고 해서 문법적으로 완전히 틀린 문장이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이전은 대과거로 표현할 수 있고 확실하게 표현할 땐 대과거로 표현하고 그냥 과거를 썼다고 해서 완전히 틀린 문장이다 라고 보진 않고요. 물론 이런 게 수능에 출제되진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She's lived 명사 has lived 동사 in Paris ever 부사예요. since 쭉 열고 닫은 다음에 she graduated from college 날려주면 주절부터 일형식 문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일형식이네요. 그녀는 has lived 살아왔다 in Paris 파리에 살아왔다. ever는 뭐 쭉 정도로 해석해주면 돼요. 쭉 살아왔다. since는 뭐뭐 이후로 이래로 란 뜻이 있으니까 그녀가 졸업했던 이래로 대학에서 졸업한 이래로 쭉 파리에 살아왔다. 그러면 과거에 졸업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이 졸업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지금도 파리에 계속 살고 있다. 이 정도 문장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세 번째 했고 됐네요. 자, 그래서 시제 1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로 쓰이는 9가지를 봤고요. 완료 진행 시제라는 거는 여기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완료 진행 정도까지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주는 게 좋긴 하겠지만 수능에서 그리고 해석을 위한 구문을 할 때는 거기까지 다루는 거는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루지 않을 거고 그럼 기본적으로 나오는 9개의 시제는 끝났는데 특수 시제라는 애들이 조금 있습니다. 약간 예외적으로 시제가 쓰일 때가 있다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하나씩 뜯어봅시다.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부사절이 나왔어. 접속사가 나온 다음에 뭐 절이 하나 있는데
얘가 접속사를 보니까 시간이나 조건에 해당하는 접속사를 쓰더라는 겁니다. 이따 나열하겠지만 when이나 뭐 after 또는 조건절, if절 이런 걸 쓰고 있다라고 하면 이때 문법적으로 좀 특이한 규칙이 있어요. 어떻게 써야 되냐?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너 미래를 쓰고 싶어? 그러면 반드시 현재 시제로 써라 라는 특별한 조건이 있어요.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대신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대체합니다. 의무예요. 그 말은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미래 시제를 썼다. will이나 shall 같은 게 나왔다. 그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틀립니다. 왜 그런지 이유까지는 조금 복잡한데 가정법이랑 연관이 조금 있어요. 나중에 제가 영상에서 다루겠지만 if를 쓰는 가정법에서 시제를 하나씩 앞으로 밀어서 쓴다는 좀 특이한 특징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파생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건데 이유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 왔다. 접속사가 뭐 when이나 before, after 같은 시간 접속사거나 아니면 if 같은 조건 접속사가 쓰였는데 거기서는 미래 시제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미래를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문 바로 볼게요. 바로 좀 주어 동사부터 하겠습니다. I will give her a present. IO, DO가 될 거고 when 이렇게 부사절이죠. 그 다음에 이 부사절 안에 주어랑 여기 동사일 거고 목적어인데 해석을 해보면 나는 그녀에게 선물 하나를 줄 것이다 라고 해요. 언제? 내가 그녀를 만나면. 근데 뭐 이게 너무 쉬운 거 아닌가? will give라 그랬으니까 아직 안 만난 거고 그럼 당연히 will with을 써야 될 것 같지만 부사절인데 시간 접속사가 쓰였다. when, before, after, if 이런 게 쓰였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미래를 못 써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현재 시제가 이걸 대신하니까 I met her 이라고 써주셔야 된다. 요거 하나 좀 중요해요.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요 코드 꼭 알아두세요. 두 번째, 현재 진행 시제가 해석이 원래는 뭐뭐 할 것, 죄송합니다.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될 때가 있냐?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뭐 하는 중이다가 아니라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죠. 얘는 위에처럼 제가 엄청나게 막 강조를 하지 않는 거는 선택사항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래 빨리 풀어보실까요? she 주어 is flying이건 will be flying이건 어쨌든 동사일 거고요. 그 다음에 to London next Monday는 이렇게 열고 닫히니까 일형식 문장이네요. 간단한. 근데 여기에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이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시점 부사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얘가 답이 될 겁니다. will be flying. 근데 저 현재 진행형인 is flying이 미래를 대신해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되겠죠. 근데 그러면 이거 똑같네. 의미 좀 다릅니다. 미래 진행과는 좀 달라요. 일단 she will be flying이 되면 해석이 어떻게 될 거냐? 그녀는 비행하는 중일 것이다. 런던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뉘앙스가 그런 거예요. 야, 그 사람 다음 주 월요일에 뭐 하는데? 아,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 있을 걸? 이라는 약간 진행되고 있는 시점을 강조하는 반면에 she is flying이 쓰이면 얘는 뭐랑 비슷하냐? she will fly랑 비슷한 거예요. 그녀는 비행할 것이다. 런던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요건 뉘앙스가 누가 물어본 거죠. 야, 걔 런던 언제 간대? 라고 물어보면 걔 다음 주 월요일 날 간대. 요런 뉘앙스.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현재 진행이 미래 시제를 대신해서 쓸 수 있다. 마지막입니다. 특수 시제 세 번째 거.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 진리 같은 것들은 영어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현재 시제로만 표현합니다. 얘는 의무예요. 과학적 진리 사실? 사실 이거를 다 외워두기보다 그냥 진리라는 두 글자를 외워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진리에 해당하는 건 현재 시제로 표현합니다. 꼭 과학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철학적 진리, 거짓말은 나쁜 것이다 이런 걸 쓸 때도 현재 시제로만 써요. 이런 거죠. 일단 접속사 절이고 humans 주어 discover fire, water boil 어쩌고 저쩌고 뭐 섭씨 100도 이렇게 된다 치면 해석부터 해볼게요. 심지어 인간들이 불을 발견했기 이전에도 과거보다 더 이전이네요. 과거보다 더 이전이니까 물은 과거시로 표현해서 boiled를 쓰거나 아니면 had boiled 끓었었다 이렇게 과거 완료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거 물이 섭씨 100도씨에 끓는다 라는 거는 과거건 지금 이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면 이때 둘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진리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현재 시로만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특이하게 boils를 써야 됩니다. 아무리 과거 완료나 과거가 맞을 것 같아도 무조건 현재 시제다. 그럼 아래 것도 해보실 수 있을까요? 날려놓고 나면 No one knew about sound waves. Light travel faster 부사로 쓰일 수 있죠. than sound. than은 전치사 접속사가 둘 다 되는데 여기서 그냥 전명구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봅시다. 그 누구도 몰랐을 때조차도 뭘 몰랐는데 음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조차도 빛은 여전히 이동했다. 소리보다 빠르게 이동했다. 그러니까 이 지금 new랑 같은 시점을 얘기하니까 명확하게 해석상으로는 과거가 돼야 될 것 같지만 빛이라는 게 소리보다 빠르게 이동한다는 거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럼 뭐냐? 진리에 해당하고 과거시를 쓸 수가 없습니다. travels가 돼야 된다. 이해되시죠? 진리에 해당하는 변하지 않는 사실은 현재 시제로만 표현한다. 자, 끝났습니다. 예문 몇 개만 후딱 보고 마무리할게요. 시제 파트. 여기는 사실 제가 영상을 이거 찍을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어요. 너무 지루하고 쉬워가지고. 근데 짧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빠르게 찍었고요.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시제에 맞춰서 동사 해석을 정확하게 해보자. 바로 볼게요. 명사인데 바로 주어 동사 하겠습니다. We're discussing the new marketing strategy when I walked in. walk in이라는 게 그냥 걸어 들어가다라는 하나의 동사로 보시면 돼요. 이걸 동사구라고 해요. 또는 구동사. 그러면 해석하면 그들은 논의하는 중이었다. 그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언제? 내가 걸어 들어갔을 때. 내가 걸어 들어간 그 시점에 그 사람들이 활발하게 논의 중이었다. 그 다음 the team. 그 팀이 had completed. 과거 완료네요. 그 다음 preliminary analysis. 여기가 목적어 before the supervisor arrived. 슈퍼바이저가 주어고 이게 또 동사네요. 일형식. 해석해보면 위에 주절은 삼형식이죠. 그 팀은 완료했었다. 그냥 완료했다라고 해도 되긴 하지만 완료했었다. 그 예비 분석을 완료했었다. 뭐 하기 전에? 그 감독관이 도착하기 전에. 그러면 arrive한 시점이 과거인데 이거보다 더 이전 시점이니까 had completed 과거 완료로 써도 되고 그냥 completely 써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좋은 문장이겠죠. 그 다음 그들은 현재 완료 동사이고 new algorithm to process large data set more efficiently. 투부정사의 형용사 정법이 하나 나왔네요. 해석해보면 그들은 개발해왔다. 새로운 알고리즘을. 근데 어떤 알고리즘이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투부정사의 명사정법 배웠었는데 투부정사는 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수식어구.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냐? 형용사 우리 무슨 말로 끝난다고 했죠?
니은이나 의로 끝난다고 했는데 니은으로 끝내주시는 게 자연스러워요. 처리하는 알고리즘. 뭐를? 많은 데이터셋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그들은 개발해왔다. 마지막. By the end of the semester. 그 학기 말까지 she will have submitted. 미래 완료 동사가 될 거고요. her thesis.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죠. 학기 말까지 그녀는 제출했을 것이다. 그녀의 논문을.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시제 파트는 좀 빠르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셨을 건데 조금 중요한 거 그래도 세 가지.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라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해서 쓸 수 있었다 라는 거랑, 진리에 해당하는 건 현재 시제로만 표현한다. 요거 세 가지만 확실히 익혀두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